무릎을 접었다가 펴는 걸로 지금 무게를 다 드러내고 계세요. 엉덩이를 쓰지 못해서 다시 말해 무릎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얕고요. 그래서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하면 앞쪽 허벅지만 자꾸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크게 궁금해하시거나 잘못하는 부분 4가지를 정리해봤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꼼꼼히 시청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뒤에 나와 있는 운동을 따라해보시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스쿼트와 관련된 컨디션이 나아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의 스쿼트 피드백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의 운동을 티칭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무릎, 허리, 오히려 운동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또 웨이트 트레이너 생체, 국제 트레이너 자격증, 그리고 클래스 01에서 한국 체대나 여러 대학교에서 교정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교수님과 함께 체형 교정 강의를 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뒤에 나와 있는 운동을 따라해 보시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스쿼트와 관련된 컨디션이 나아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쿼트를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제대로 스쿼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크게 궁금해하시거나 잘못하는 부분 4가지를 정리해봤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꼼꼼히 시청해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운동을 따라해보시면 스쿼트가 훨씬 더 잘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골반 비대칭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무게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세트 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는 허리 통증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런 자세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다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무릎 통증이 있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모음근이 짧은 경우를 들 수 있고요. 고관절이 뻣뻣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을 시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이 불안정한 경우 그 위에 있는 무릎 관절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첫 번째 구독자분은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벅지에만 자극이 가는 느낌이 온다. 그리고 특히 한쪽 무릎이 유난히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독자분이 스쿼트 하시는 것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스쿼트의 깊이가 무릎 높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얕고요. 스쿼트는 사실 엉덩이도 쓰이지만 앞쪽 허벅지가 같이 쓰이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쿼트 할 때 엉덩이 자극을 느끼려면 적어도 무릎 깊이 아니면 그 이하까지는 앉아주셔야 엉덩이 자극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깊이 앉지 않을 때는 사실상 둔근의 개입보다는 앞쪽 허벅지의 개입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구독자분이 스스로 말씀해 주셨듯이 고관절 부분의 뻣뻣함으로 인해서 스쿼트 시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깊이 앉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운동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서 서서히 깊이를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관절이 뻣뻣한 분들은 평상시에 좌식 생활 많이 하고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으셔서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이런 스트레칭이나 근막이완은 사실상 스쿼트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하체 운동할 때 지금 뻣뻣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체 운동 전에 꼭 운동을 웜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자극점을 못 잡았던 것들을 자극점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체크한 문제점은 모음근이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 중에서도 한쪽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테스트, 근육 길이 검사라던가 근력 검사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왼쪽 내전근, 왼쪽 모음근이 짧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다리를 많이 꼬고 앉으신 분들이 한쪽만 내전근이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한쪽만 내전근이 짧아지게 되면 그쪽 엉덩이, 그쪽 중둔근이 약화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한 왼쪽 내전근이 짧으시다면 왼쪽의 중둔근은 늘어나서 약해진 상태가 돼요. 중둔근이 제대로 벌림의 기능을 수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왼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릎 안쪽에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쪽의 내전근만 짧지 않은지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스쿼트 전 폼롤링과 함께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뒤에 제가 모음근
스트레칭 영상도 첨부해뒀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골반의 너비가 넓고 휴각이 크기 때문에 대퇴골이 안쪽으로 모일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내전근은 꼼꼼히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많이 숙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상체가 스쿼트를 할 때 많이 숙여지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고, 마찬가지로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스쿼트를 하실 때 보면은 발 앞이 계속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스쿼트뿐만 아니라 모든 하체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요. 발의 삼각대가 우리의 체중을 잘 지탱을 해야 하는데 앞부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종아리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발목을 발등 쪽으로 굽혀주는 움직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발목이 발등 쪽으로 굽힘이 되지 않으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제대로 이동시켜주지 못하고 자꾸만 앞쪽에 있는 발가락이 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아리의 근육을 평상시에 자주 풀어주고 발목의 가동성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게중심의 문제인데요.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를 지나치게 뒤로 빼서 운동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일 수 있는데요. 사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은 어느 정도 나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엉덩이를 지나치게 뒤로 빼면 허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앉으셨을 때 항상 중앙에 위치하도록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독자분의 경우에는 저는 스쿼트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무릎 통증이 조금 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진료를 받으신 후에 전반적인 발가락 운동부터, 그리고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고관절의 움직임만 사용하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브릿지라던가 닐링 스쿼트 같은 동작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골반 좌우 비대칭이에요. 이건 거의 90% 이상의 골반 좌우 비대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독자분의 경우에도 골반 좌우 비대칭, 그리고 전방 경사가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반 전방 경사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반 전방 경사는 서 있을 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리 엉덩이의 형태를 취하고, 앞쪽에 있는 골반뼈가 뒤쪽에 있는 골반뼈보다 앞으로 내려가 있는 형상을 띄어요. 그래서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하면 앞쪽 허벅지만 자꾸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도 이 구독자분의 경우에는 스쿼트 할 때 자세가 많이 나쁜 편은 아니어서 스쿼트를 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골반 전방 경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운동과 함께 스쿼트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 채널 내에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나는 전방 경사 교정 운동을 별도로 길게 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 골반 전방 경사인 경우에는 앞쪽 허벅지가 많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요근이나 대퇴직근을 꼭 풀어주시고 스쿼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컨디션으로 운동이 가능해요. 또 골반 좌우 비대칭인 분들은 엉덩이 근력도 짝짝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 스쿼트를 하고 일어날 때 힙시프트, 엉덩이를 힘이 센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일어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좌우 근력을 연습해 줄 수 있는 쿡브릿지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역시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분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지금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가 빠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모음근이 짧은 건 아닌지 앞서 봤던 구독자분과 마찬가지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분은 앞벅지에 자극이 오는 게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좌우 비대칭의 경우가 좀 심하셔서 비대칭부터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골반 교정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30분씩 매일매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스쿼트만으로 앞벅지가 아니라 힘만 딱 자극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스쿼트는 여러분들이 허벅지랑 엉덩이를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오히려 엉덩이 자극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스쿼트보다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라던가 힙 익스텐션 혹은 덩키킥 같은 운동들을 해보시는 것이 추천드리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엉덩이 근육량 5kg 늘리는 운동 루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웜업을 꼭 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이상적인 무게 세트 횟수에 관한 답변입니다. 스쿼트 할 때 도대체 언제 무게를 올려야 할까요? 또 세트 수나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내리셔야 합니다. 무조건요. 구독자분도 본인도 알고 계셨는데, 고중량으로 갈수록 무릎이 아프다, 고중량으로 갈수록 앞벅지 자극이 심해진다라는 건 고중량으로 가는데 고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부 다 그 무게 부하를 무릎이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전면 영상을 보시면 구독자분이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을 안으로 모으면서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오른쪽 무릎을 더 많이 모으면서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단순한 무게를 많이 친다고 해서 근육이 예쁘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절을 잘 사용하면서 무게를 늘렸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측면 영상만 봐도 이분이 엉덩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을 굽혔다가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접었다가 펴는 걸로 지금 무게를 다 드러내고 계세요. 엉덩이를 쓰지 못해서 다시 말해 무릎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스쿼트 한 사진 2개만 봐도 어떤 게 엉덩이를 제대로 쓰는 스쿼트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엉덩관절을 끝까지 다 써서 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무릎만 펴고 엉덩관절은 끝까지 다 펴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게를 낮추셔야 하고 엉덩관절을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브릿지라던가 쿡브릿지 같은 운동들로 연습하실 수 있어요. 자꾸만 무게를 높여가시기만 하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점점 무게 중심은 앞으로 이동되고 무릎 관절과 앞쪽 허벅지가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무게를 낮추고 자세를 한번 다 잡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무게, 세트수, 횟수,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운동 루틴이더라도 초보자는 1에서 3세트, 세트수를 적게, 무게는 원RM의 50에서 70%, 횟수는 12회에서 20회, 휴식 시간은 30초에서 1분으로 설정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급자 같은 경우에 세트는 3에서 5세트, 무게는 원RM의 75에서 85% 사이로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시고 횟수는 6에서 12회, 금비대에 조금 더 가깝게, 휴식 시간은 30초에서 1분 30초 이내로 설정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급자는 무게 자체를 올리는 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세트 수는 4에서 6세트, 무게는 원RM의 85에서 100%로 중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시고 횟수는 1에서 5회, 휴식은 2에서 5분으로 무산소성이기 때문에 더 길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간단하게만 피드백을 드리자면요. 보통 허리가 아프신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실 때 측면 영상을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대부분 허리 정렬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과신전, 펴져 있지 않는지, 꼬리뼈가 말리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따라해 주시기만 하셔도 허리 통증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플랭크나 사이드 플랭크처럼 몸의 정렬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코어 운동을 꼭 병행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복 운동 중에서 복근 운동으로 올린 게 있어요. 그 운동을 꾸준히 따라해 보시면 정말 효과를 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스쿼트 피드백을 해봤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케이스 중에 적어도 1가지 이상은 속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 있는 운동 영상들을 한 번만 보고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운동을 제가 모아놨기 때문에 2번, 3번, 4번 매일매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있거나 바르지 못한 정렬로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근육과 정렬을 바르게 바로 잡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다이어트랑 상관없이 그냥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홈트 영상이나 틀어놓고 자세도 확인하지 않고 막 하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꼭 집에서 혼자서라도 정면, 측면, 후면 제가 영상 보여드렸듯이 스스로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자세가 틀어졌다 하시면 전문가한테 오프라인 PT를 받으시거나 혹은 체형 교정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PT 한 달만 수강하셔도 코치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세를 봐주시거든요. 상세하게 자세 점검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몸 상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건강한 몸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무리해서 감기에 걸렸나봐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힙스월 온라인 PT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골반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운동을 모아서 진행해 볼 거고요. 이 영상을 받으셨다면 이제 엉덩이가 좌측 혹은 우측으로 틀어졌거나 회전되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하체 운동 혹은 상체 운동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매일매일 해주신다면 딱 한 달만 하셔도 굉장히 이 고관절 부분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은 스트레칭과 교정 운동 위주라서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매트에 누워주실 거고요. 모든 동작은 20초씩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당겨서 아래로 눌러주실 거예요. 눌러주실 때는 허리가 뜨지 않도록 가볍게 당겨주시고요. 호흡은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내려놓고 반대쪽 당겨볼게요. 아무래도 좌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관절 부분이 뻣뻣하기 때문에 가볍게 풀고 스트레칭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5, 4, 3, 2, 1. 자, 이번에는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실 거고 시선 멀리 손끝 바라볼게요. 20초 편안하게 호흡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넘기셨을 때 여러분들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다면 동작을 제대로 수행해 주신 겁니다. 5, 4, 3, 2, 1 돌아오실 거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시선 멀리 봐주시고 소리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5, 4, 3, 2, 1. 자, 이제 가볍게 풀어봤다면 조금 헤비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손으로 발목 안쪽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90도로 구부린 다리를 아래로 눌러주실 거예요. 굉장히 기괴한 모양이긴 한데 고관절을 깊숙이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혹시나 허리가 너무 많이 뜨신다면 이렇게 다리를 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10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대로 발목을 당겨서 다리를 쭉 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초간 진행해 볼 거고요. 저희가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많이 뭉치게 되는데 이 햄스트링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 다음 접어서 그대로 당겨올게요. 호흡 내쉬면서 이번에는 고관절 외회전근인 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껴주시면 돼요. 10, 9, 8, 7, 6, 5, 4, 3, 2, 1. 내려놓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발목 잡아서 그대로 아래로 눌러주실 거고요. 20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가슴 열고 고관절 아래로 계속 눌러주실 거고요. 허리 뜨거나 말리지 않도록 저는 지금 무릎이 바닥에 닿지만 무릎이 안 닿아도 괜찮으니까 가능한 만큼만 무리 없이 진행해 주세요. 그대로 햄스트링도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햄스트링이 짧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90도보다 이 다리가 덜 당겨진다면 햄스트링이 많이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상근 마찬가지로 왼쪽도 해보시면은 골반이 비대칭인 분들은 좌우가 동일한 느낌이 아니실 거예요. 좌우가 비슷한 느낌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영상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호흡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5, 4, 3, 2, 1. 좋아요. 자, 이제 다리 세워주시고요. 고관절을 안쪽으로 회전해 볼 거예요. 오른쪽, 왼쪽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주시면서 20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안쪽으로 눌러주시는데 단순히 무릎을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의 골반 안에 들어있는 넙다리뼈가 회전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5, 4, 3, 2, 1. 이번에는 네로우 브릿지 해볼 거예요. 발을 모은 상태에서 브릿지 하실 거고요. 더 브릿지보다 힘드실 겁니다. 무릎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들어 올릴게요. 요거는 20개 가볼게요. 하나, 내릴 때는 바닥에 닿지 않게. 다시, 둘, 천천히 내려주시고,
복부 힘 풀지 않을게요. 셋, 엉덩이 조여주실 거고요. 넷, 아랫배 평평할 때까지 펴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호흡 편안하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갈비뼈 열리지 않게 호흡 끝까지 내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내로우로 하실 때 고관절 앞부분이 더 안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기본 브릿지를 가볼 거고요. 브릿지는 골반과 고관절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발끝 조금만 열어주실게요. 7도에서 10도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 들어 올리면서 20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브릿지를 골반 교정 운동에 넣은 이유는 둘, 여러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셋, 골반 근처의 근육들의 넷,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다만 너무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극을 못 느끼시니까 여섯, 이렇게 고관절 부분만 쓰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한번 또 탈탈탈탈 털어주시고, 그 다음이 제일 어려운 브릿지인데요. 저희 쿡 브릿지라는 동작 해볼 거예요. 발은 11자로 두시고 정면을 보시게 해두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접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쪽 다리를 접어서 가져오게 되면 허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허리로 브릿지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하실 때 앞쪽이 잘 안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운동하기 때문에 비대칭을 잡기 위해서 좋아요. 2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닿아도 돼요, 얘는. 둘, 이 부분이 계속 접혀있게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굉장히 힘드시죠? 자,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 다리 접어놓은 상태 유지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위로 밀어내면서 20개 가볼게요. 화이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 장요근 스트레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 만들어 주실 거고요.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지그시 밀어주실 거고 이 상태 유지하시면서 팔 들어서 옆으로 기울여 주실 겁니다.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세요. 20초 진행해 볼게요. 힘들면 골반이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잡아주셔야 제대로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반대쪽도 진행해 볼게요. 무릎 세워주실 거고 골반 이렇게 엉덩이 빠지지 않게 당겨주시고 밀어줍니다. 그대로 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20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퇴 직근,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주시는데 사실 접어서 당기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앞에 물체를 지지해 주시고 의자 같은 거 잡고 하셔도 됩니다. 20초 갑니다. 상체는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엉덩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무릎과 골반뼈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실 겁니다. 5, 4, 3, 2, 1. 그대로 뒤로 빼면서 발 뒤꿈치로 지지해서 저희 햄스트링과 종아리도 늘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누르시면서 허리랑 가슴을 최대한 펴주시면 다리 뒤쪽도 쭉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5, 4, 3, 2, 1. 좋아요. 자, 반대쪽으로 돌아주실 거고 그대로 무릎 잡아주시고 발 잡아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20초 갑니다.
가슴 열어주시고 몸통은 꼿꼿하고 무릎이 당겨진 상태가 사실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 빠지지 않게 골반 계속 당겨서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주세요. 5, 4, 3, 2, 1. 그대로 엉덩이 빼고 가슴 열어서 쭉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20초 유지해 볼게요. 이 발끝을 당겨야지 여러분들이 종아리까지 쭉 늘려줄 수 있으니까 발끝 몸통 쪽으로 계속 당겨주세요. 5, 4, 3, 2, 1. 다시 한번 돌아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좀 고관절을 깊숙이 늘려볼게요. 무릎 세워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열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20초. 5분은 전혀 편안하지 않지만 편안하게 유지해 보실 거예요. 스트레칭이라고 했는데 땀이 나네요. 땀이 나는 만큼 고관절이 안 좋으신 거니까 더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 좀 더 열어주시고 3, 2, 1.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팔꿈치 지지하고 다리랑 가까운 쪽 손을 열어줄게요. 20초. 아래로 계속 누르는 힘, 가슴 열어내는 힘, 복부 힘 주셔야 합니다. 5, 4, 3, 2, 1. 좋아요. 반대쪽으로 바꿔볼게요. 그대로 팔꿈치 지지해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20초. 꾹 누르면서 가슴도 꾹 열어낼게요. 여기에서 반대 방향 보면서 가슴 열어서 20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허벅지를 조금 늘려볼 거고요. 내전근이 짧으셔도 여러분들이 또 골반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끝을 펼쳐두신 상태에서 한쪽 무릎 지지해서 세워두시고 그대로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져왔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져왔다가 움직여주실 거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안쪽에 있는 허벅지가 늘어나실 겁니다. 20번 가볼게요. 내전근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늘려주시면 이 허벅지 라인도 정리되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네.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정말 시원하죠? 자, 반대쪽 가볼게요. 세워주시고 20번 마찬가지로 뒤로 누르면서 팔꿈치 닿았다가 하나. 가슴은 계속 열어주셔야 돼요. 둘, 사긋하는 부위는 내전근이니까 늘어나는 거 계속 느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내전근을 운동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찾아주면 골반을 또 바로 잡게 만들 수 있겠죠. 다리 한쪽 세워주시고 안쪽에 있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들어 올리실 때 내전근 수축감 느껴주시고요. 20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쪽 다리에 저희 바깥쪽 엉덩이를 해볼 텐데요. 내전근과 엉덩이 근육의 균형이 잘 맞아야 골반이 또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 안쪽 접어주시고 그대로 사이드로 20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옆쪽에 있는 엉덩이를 사용하실 거고요. 셋, 살짝 뒤쪽으로 쳐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다섯, 여섯. 이때 골반은 계속 아래로 눌러주는 힘 유지해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여덟, 그래야 중둔근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좋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 이쪽이네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 세워주시고 안쪽 20번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누워서 여봉덩이도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무리 동작 해볼 거고요.
앞에 다리 접어서 두시고 뒤에 다리도 Z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기울여서 골반을 쭉 눌러줄 겁니다. 20초 가볼게요. 5, 4, 3, 2, 1. 골반 눌러내는 거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상체 기울여서 20초 가보겠습니다. 옆구리를 전체적으로 늘려주시고 골반은 누르면서 골반과 팔이 멀어지는 느낌 주시면 이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5, 4, 3, 2, 1. 자, 다리 바꿔주시고 그대로 아래로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20초.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 생리통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 자주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보통 골반이 틀어진 경우에도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주 해주시고, 또 하체가 자주 붓는 분들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5, 4, 3, 2, 1. 멀리 짚어서 이쪽이 잘 안 돼요. 제가 골반 비대칭이 있거든요. 한쪽이 더 잘 안 되면 그쪽을 더 오래 해주시면 됩니다. 꺄! 10, 9, 8, 7, 6, 5, 4, 3, 2, 1. 다리 모아서 한번 탈탈 털어주시고, 뭔가 고관절 부분이 엄청 시원하시죠? 그대로 아래로 쭉 눌러서 20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비 자세 가장 부담 없이 해주시고, 내려가실 때 왼쪽과 오른쪽의 골반뼈가 바닥에 비슷하게 닿아 있는 느낌, 가슴 열어주시는 느낌, 아래로 쭉 눌러 내려가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해 주실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스트레칭 영상을 진행해봤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꾸준히 수강 기간 내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